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국가 애도의 날로 휴장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장 마감 이후 발표될 12월 미국의 고용지표 결과를 주시하면서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진한 성적표로 마침표를 찍은 지난해와는 달리 연초 외국인이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며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새해 상승장에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선택은 또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새해 첫 거래일을 제외 줄곧 순매수 행진을 보여줬는데 일단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 보시면요.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좀 매도했던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삼성전자를 4천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순으로 좀 담았는데요. 이게 수익률인데 결과적으로 5개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의 수익률이 20%에 육박하고요. 다음으로 개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수익률도 보실 텐데요.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 SDI 같은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 3%대, 그리고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중에 3개의 종목이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가 바뀌어도 외인과 기관의 엇갈린 선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 외인 투자자들의 투자 종목 대부분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부진한 성적표를 좀 받아들었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으로 올해는 조금 다른 결과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의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과 또 협력 약정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원전주들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오리비텍, 우진엔텍, BHI 등가의 종목들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그룹의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를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자동차 대표주들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오늘 또 현대차 쪽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요. 오늘도 맑은 날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 국내 증시 거래 대금 순위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로봇주의 존재감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SP 시스템스 20% 이상의 급등 보여줬고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주들 오늘도 쾌청합니다. 새해 좀 쉴 틈 없이 달려온 유리기판 주들은요. 오늘 다소 구름이 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2차 전지 업황 둔화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들 전반이 흐리고 대체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현대임스는요, 오늘 경영권 이슈가 있었습니다. 경영권이 매물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엠텍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인 포스코랑 1,700억 원 규모의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오전장 기준으로 시세를 이어줬는데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경남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 파트너님께서 트럼프 인맥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오늘 경남스틸이 좀 같은 맥락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가 최근 비공개로 방한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동하면서 장 초반 강하게 좀 반응을 했고 장 초반 대비해서는 현재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 작년 4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할 거란 전망에 잔뜩 흐린 하늘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증권가 종목까지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양시장이 좀 쉬어가는 느낌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을 키워서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전장에는 이제 외국인이 좀 눈치 보기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매도력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시장 전부 지금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보시면 그래도 이제 코스닥은 전일 시세 대비 조금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조금 덜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만약에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일 경우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94선 정도의 지지 여력을 체크하러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5선의 지지 여력을 좀 체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 외국인 순매수력이 재차 유입되게 된다면 그대로 올라가면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38 그리고 코스피는 2,579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수급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와 섹터들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자력입니다. 오늘 원자력이 오르고 있는 건 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과 좀 협력에 합의하는 협약을 확정하면서인데 기회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판도가 태양광으로 좀 기울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로봇이네요. 어떤 모멘텀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자력부터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미 양국이 이 수출 협력 방안 합의했다라는 협약이 확정되면서 추가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원자력 중에서 저희가 기회를 좀 포착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원자력 쪽이 다소 조금 이제 축소될 수 있는 또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시세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일단 지난 8일 날 원자력 수출 및 이 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을 이번에 체결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체결로 인해서 이제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이 늘고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 분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좀 이제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살짝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현재 3월 정도에 이제 본 계약을 이제 체결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24조 원 규모의 이제 체코 이 두코바니 지역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국내에서 이 원전 쪽을 다소 또 약간 줄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을 다시 또 이제 키우는 그런 이제 정책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지 살짝 이제 의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로 이제 바닥권에서 시세를 한번 딱 올라오는 이제 그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눌리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가장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이 이제 오르비텍입니다.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이제 20% 넘게 상승력이 한 27%까지 나왔다가 그대로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2,280원부터 한번 접근을 해봐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밑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참조하신 분은 조금 이제 수정을 해서
한 2,17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170원 이하로 분할로 한 대략 2,08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이 가능하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다시금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반등력 2,65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시세 흐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원전 관련 종목 중에 이제 가장 가장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던 이 BHI라는 이제 종목도 있죠. 그래서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 등락을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솔직히 이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이슈로 따라잡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많이 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시면서 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시세에서는 일단 1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조금 더 홀딩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16,000원이 만약에 다시금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의 횡보 국면이 조금 더 지속되든가 아니면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자금을 좀 단기적으로 회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계측기를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2024년 3분기 누적으로 실적이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7.6%나 이제 증가가 되었고요.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한 135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2023년 영업이익과 이제 매출액은 좀 넘어설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상당히 조금 이제 좋은 실적을 기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조금 이제 성장이 나온 이유가 이번에 다시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제 가동 증가에 따라서 이 논해핵 계측기와 그리고 제어봉 위치 전송기, 온도 센서 이런 납품이 조금 이제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지난 12월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원전 계측 시스템 그리고 제어봉 위치 전송기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수주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또 그런 이제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본연의 자본 총계 1,761억 대비 시가총액 1,388억으로 상당히 조금 이제 저평가 국면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경우 우리가 한 6,70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7,4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여 이제 7,400원 자리를 이제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중기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7,400원 바라보시고 돌파 안착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제시해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원자력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양한 종목들에 관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 BHI 같은 경우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우진 꼽아주셨거든요.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한번 볼게요. 트럼프 당선인도 그렇고요. 파트너님,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의 좀 시선이 태양광 쪽으로 좀 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이제 미국 측에서 이 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많이 인상을 했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태양광 패널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 태양광 패널 기업들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이 네. 2025년에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또 이제 국내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고 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부진 늪에 빠져 있는 이 태양광 발전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정부 아까도 이제 언급되었다시피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에 그리고 또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2배로 지금 증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수출을 하거나 이제 미리 이제 진출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 태양광 관련 이제 기업들이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존재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제 OCI라든지 좀 긍정적인 좀 주가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풍력 쪽도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좀 지원금을 조금 없애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특히 해상 풍력을 발전시키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날 이 해상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 법안이 이제 야당 의원 24명을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발의를 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지금 지자체에서 자기네 앞바다에 지금 해상 풍력을 개발하려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풍력 쪽은 국내 이슈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태양광은 해외 이슈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이제 태양광, 풍력, 양 종목도 한번 다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이미 제가 이제 풍력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CS 베어링이나 이제 CS 윈드는 그때 이후로 조금 이제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소 또 주춤한 흐름을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며칠간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한 며칠간 또 좀 조정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태로 이제 조정을 조금 받으면은 다시금 또 이제 4,990원 이하로 4,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또 재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S 이제 윈드라는 종목이 있죠. 이제 타워를 만들고 하부 구조체를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도 상승력이 좀 나왔다가 그대로 다시금 또 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또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원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 라인부터 한 41,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제 새롭게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종목이 이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조금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3%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상승력이 나왔다가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부터 대략 한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그동안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제가 또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에 이제 솔라 허브를 만들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 사업이 2025년부터는 다시금 또 흑자 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 2%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이제 12월 30날부터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쭉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18,100원대부터 17,300원 정도 자리까지 이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요.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상승력이 이제 계속 저항으로 부딪혔던 18,40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 2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21,9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까지 좀 살펴주셨습니다. 일단 풍력도 태양광 쪽도 기회를 좀 열어두시는 것 같거든요. 관련 종목으로는 CS 윈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좀 짚어주셨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는요, 로봇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 거래 대금 순위 안에 이제 로봇주들이 상당수가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박찬호님. 네. 로봇주 좀 봐야 될 시점인가요?
예, 저는 이제 좀 집중을 잘 못했었는데 언급은 많이 드렸지만 이제 집중을 네. 못했었는데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이제 이런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제 나왔고 또 거기에 이제 좀 획기적인 로봇들이 이제 많이 좀 출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로봇 기업 리얼보틱스는 일단 뭐 인간과 좀 비슷한 로봇을 만들었어요. 뭐 키와 피부 그리고 외모까지 비슷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리아를 공개를 해서 상당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중국 기업 이제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이제 인수한 그 로봇계처럼 비슷한 로봇계를 만들어서 막 같이 덤블링도 하고 막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줬고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비슷하게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막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이제 잭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또 이제 기조연설에서 로봇하고 특히 이제 이 유니트리 중국 기업 로봇들하고 같이 또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이제 코스모스죠. 로봇과 이제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AI와 로봇이 만나서 급격히 로봇이 발전하고 자율주행도 빠르게 이제 실현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 섹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로봇 관련 섹터가 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좀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흘렀던 종목이 바로 이제 로보티즈죠. 그래서 오늘 로보티즈도 지금 현재 상승력이 장중에 한 12% 정도까지 나왔다가 지금 한 4%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으면은 이전 양봉의 중간 가격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로보티즈는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음 주 정도까지 좀 다음 주 한 월화 정도 기다렸다가 28,500원 정도 근처 오면 한번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진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는 36,000원 정도 자리까지 그리고 2차적으로는 4만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로봇 관련 섹터 언급드리면서 SPG가 그날 조금 이제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죠.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근데 이제 SPG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드리면서 그 폭을 26,600원에서 23,600원 정도 사이에 한번 분할로 한번 모아가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그 사이권역에 들어왔습니다. 딱 중간 가격인 25,000원 정도 저점으로 터치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밑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잘 만들어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지금 현재 기준선 자리인 3,500원 정도, 3만 원에서 3,5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대략 한 뭐 1,000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이 이제 로보스타입니다. 일단 LG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이제 한마디로 최대 주주가 LG죠. LG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LG 계열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다소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부채도 적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조용 로봇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이번에 이 CES에서 LG전자의 이 조주환 사장이 거의 로봇의 핵심 승부처인 가정을 공략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LG 클로이 라인업 중 이 서브보스
로봇의 일부를 이제 위탁 생산을 했던 전력이 있는 이 로보스타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로보티즈보다는 조금 덜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 26,1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죠.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일단 뭐 31,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 안착한다면 그때부터는 중기적으로 우상향 기조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시고 조금 더 이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테마 로봇이었습니다. 일단 SPG 같은 경우 보유자분들 조금 더 가져가보자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 조정을 기다려보면서 매수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종목 로보스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시청자분들도 로봇주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대응해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오늘 좀 세 가지 테마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 하나 골라주신다면요? 로봇 중에 이제 로보스타입니다. 아, 로보스타.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더 이 로봇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흐름을 최근 들어서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이제 CES에서 핵심 키워드로 이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승 모멘텀 이미 이제 양자도 좀 많이 올라갔고 AI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뭐 건들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좀 로봇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 미래 성장 동력적인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로봇이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한번 늦지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한번 노려보시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아스닥 탑픽은 로보스타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파트너님 오늘도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시나요? 네, 지금 매일매일 어떤 이런 이게 이슈와 그리고 이제 종목 정보 자료를 이제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방송을 조금 이제 잘 못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알찬 내용을 좀 잘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밴드에 참여하셔서 정보를 보시고 한번 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구축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거의 다 뭐 당장은 안 올라가더라도 3개월 안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을 이제 관심 종목에 잘 넣어놓고 때에 맞춰서 한번 잘 노려보신다면 지금과 같은 조금 이제 부진한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오늘 또 9주차 챌린지가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성공 여부와 종목에 대한 현황 봐야 할 텐데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종목 성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의 첫 포문을 열어준 두 가지 종목이죠. 가온칩스와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가온칩스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공략해주신 이후에 4.63%의 성공률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비트코인 관련 대표 종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파트너님께서 STO 관련주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공략을 해주셨죠.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아쉽게 1%대 마이너스권입니다만 그래도 공략 시점이 저희 좋았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은 채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진단 받아봐야겠고요. 또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SG와 LS 에코 에너지는요. 두 종목 모두 플러스권, 특히나 LS 에코 에너지는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만 선점했던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 22%의 두 자릿수대 성공률 기록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신석재는요. 오늘 또 1.31%의 성공률 마무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미포, 조선주가 이번 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현대, 미포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6.14%의 성공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공략해 주셨던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신석재 1.31%의 성공률 기록하면서 마무리했고요. 8일에 공략해 주셨던 솔리드와 이오테크닉스가 좀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파트너님께 추가적인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제는 1313 챌린지가 쉬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 9주차는 이렇게 8가지 종목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8가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9주차 챌린지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 저희 목표 이제 성공률 13%를 훨씬 넘긴 24.92%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성공 소감과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감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13 챌린지 9주차 성공률 24%를 조금 넘어가는 성공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회복장에서 강력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테마별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내 종목은 올라가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종목들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면, 유효하다면 이번 회복장에서 언젠가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지 혹은 이 종목이 상승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재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1313 챌린지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들 남아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해 드릴 거니까요. 그런 종목들로 충분히 공략해 보셔도 여러분들도 함께 이번 회복장에서 강한 상승률 함께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9주차 1313 챌린지 일단 8가지 종목으로 24.92% 성공률 기록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챌린지 함께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이번 주 시장 좀 든든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 저희 어떤 종목부터 좀 기분 좋게 리뷰해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가온칩스부터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23%대의 상승세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약보합권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2024년도에 12월 달 고점, 파동의 고점이죠. 이 43,000원에서 43,500원 라인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이 좀 더 나온다 하더라도 하방 탄력성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313 챌린지 포트는 끝이 났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 기존에
이 종목들을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목표가까지 함께 나가셔도 좋을 종목 중에 하나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조금씩 밀리다가 오늘 드디어 장중 마이너스 1.67%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1%대까지 반등에 성공을 한 종목입니다. 이제야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께 앞서서 이 종목을 함께 지켜보셨던 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더 동반됐을 때 강한 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보시면 한 대략적으로 1,0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유입이 돼야지 유의미한 슈팅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 한 18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 강한 반등은 좀 더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동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이어지는 이 파동 기준 안에서 저점을 가지고 반등이 올라가는 이 초입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방향성에 대해서 상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좀 더 대응 방안들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SG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G는 이렇게 챌린지 1313 챌린지 포트가 수익률이 모두 다 달성되고 난 다음에 종합되고 난 다음에 분봉 기준으로 추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1시 18분 이후부터 정말 급격하게 강한 상승세, 그것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한 상승세, 이러면서 전 고점의 고가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 전 고점까지 돌파를 하게 됐을 때에는 3,400원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전 이 종목도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에서야 정말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등대 안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팔로우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LS 에코에너지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S 에코에너지는 1313 챌린지 9주차 포트에서 정말 가장 큰 성공률을 달성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20%가 넘어가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만큼 제가 강조해서 한 3번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만큼 이 종목 실적은 실적대로 상승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대로 정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정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고 3차 목표가 4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지만 신규로 진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34,000원대까지 조금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눌리는 거 확인하고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1313 챌린지 장기 포트로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포트 중에서 서진 시스템을 편출을 하고 LS 에코에너지를 편입을 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일신석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급등은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점을 아직은 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넘어가는 트리거는 거래량이 400만 주 이상, 4천만 주죠. 4천만 주에서 한 5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거래량 체크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HD 현대 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한 번은 쉬어갔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가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타고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업종 자체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장기 포트는 편입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수익권대 극대화해 나가시면서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상승 랠리 기대해 보셔도 좋을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다음 종목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는 너무나 아쉬운 종목이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다음 날 정말 큰 폭의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자, 8%가 넘어간 조정이 이어졌는데 중요한 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대 대한 조정을 말아 올리면서 이제는 조정 파동을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 종목 6,000원대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지점 잡고 이 종목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종목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네모칸 쳐놓은 강조해 놓은 부분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전환을 했고요. 이제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로서의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는 상방이지만 단기간의 조정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15만 4,800원 이 라인대까지는 한 번 더 가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15만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대 잡아드리면 15만 6천 원 정도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8가지 종목에 대한 정말 세세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장기 포트 안에서요. 서진 시스템은 좀 편출을 해보도록 하고요. 새롭게 LS 에코 에너지 편입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이렇게 방송 안에서 정말 세세하게 종목들에 대한 진단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또 등대 안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세세하게 좀 분석해 주시고 미리 좀 정보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선점을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등대에 참여를 해보시면은 등대 안에서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 거기다가 3차 목표가까지 제공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신규 타점에 대한 공략 방법까지 함께하는 등대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참고하셔서 등대에 참여하시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점할 수 있는 정보들까지 제공이 되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등대 통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고요. 저희 9주차의 기세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챌린지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10주차 챌린지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SOS랩과 CMS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종목인데요. 가장 먼저 SOS랩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고수익이 도수익 달성이 가능한 라이다 3D 비전 센서 업체고요. 이 종목은 세계 최초 미국과 한국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한 뷰런과 이번에 MOU를 맺으면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차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중국산 라이다 수출 금지로 인해서 3년 뒤 영업이익이 4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작년도 6월 달에 신규 상장된 기업이죠. 신규 상장 이후에 이 상승, 이 매물들을 모두 다 뱉어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고가 대비 21,000원에서 4,900원대까지 정말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이어졌었죠. 하지만 이 저점을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고점까지 돌파를 했고요. 최근에 2024년도 12월 18일에는 등대 캔들까지 출현을 하게 되면서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 2025년도 1월 6일부터 3일 연속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폭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반등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하락 파동, 상승 파동 이후에 그 파동의 저점을 중심선, 21선을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까지 유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해 보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침체 구간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강세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는 15,000원 전 고점 딱 전 고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2,200원
12,290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CM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MS는요. 국내 유일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대무벡스 로봇 자동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AI 솔루션 적용처를 확장하고 사업을 다각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쿠팡 알고 계시죠? 2026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전국에 물류센터를 확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협력사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이죠. 최태원 SK 회장이 젠슨왕 CEO와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업하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시메스의 2대 주주가 바로 이 SK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 시메스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앞으로도 추가 강한 상승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종목 기술적인 분석 차트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메스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2024년도 10월 달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이 상승폭을 크게 반납을 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2024년도 11월 18일 날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 이중 바닥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현재 고점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저점을 올리는 삼각 수렴이 이어지고 있고 전일 변곡점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고점 라인대도 다시 한번 중요 라인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중요 라인대는 등대 캔들이 있던 12월 30일이죠.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넘겨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 놨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7,450원 전 고점 부근까지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2,900원 짧게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주차 챌린지 두 가지 종목은요. 시장에서 현재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좀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안에서 SOS랩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로봇 관련주로 시메스까지 저희가 두 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해서 10주차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이렇게 리뷰까지 좀 들어봤는데 오후장에 좀 필요한 필승 전략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후장 필승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업종 종합 차트, 코스피 지수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국채 금리가 트럼프 정책을 반영하면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기준, 10년물 국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7%를 상회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는 트럼프 취임 전을 앞두고 대부분 다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오히려 이런 불안감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 단기간에 이 저항 라인대 2024년도 11월 25일 날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결국에 조금 더 눌렸다가 눌림 폭도 2,490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오후장도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함께 지켜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이제 등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시황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아침, 그다음에 장 마감 이후로 계속해서 앞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전략들 이 하단에 QR코드에 참여하시면 등대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참여하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요. 주말 잘 보내고 쉬다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